자, 앞서 들으신 대로 날씨 등의 변수가 많아서 구조 작업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구조 전문가 모시고 태국 유소년 구조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대장님께서도 이거 지켜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내 자녀, 내 동생 또 가족이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좀 애타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8명이 구조가 됐고 나머지 5명도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전원 구조라는 기적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없다. 성공리의 구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구조 작전이 일어난 환경입니다. 환경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고려 요소는 구조를 하는 구조사들의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구조한 사례를 보면은 구조사들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구조자의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피구조자들이 예상외로 아까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건강하고 또 앞에 8명이 구조가 됐기 때문에 예. 나머지 4사람들은 또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볼 때 구조 상황은 어렵지만은 피구조자와 구조자가 모두 베테랑이고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구조 예. 환경이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13명을 한꺼번에 구조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명 한 명씩 구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구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그 좁은 수로도 있어요. 60cm밖에 안 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하는 시스템이 잠수 시스템이 한목에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3명이 1개조가 하는 특별한 다이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긴 기간에 좁은 통로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상호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잠수사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했기 때문에 한 번에 구조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넓은 해안 같으면은 그냥 잠수정에 가서 한 번에 구조해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처럼 맨투맨으로 쉽게 말하면 상계조가 돼서 2명의 다이버가 1명의 피구조자를 구조해 나온 현재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60cm처럼 좁은 수로 같은 경우는 그 구조자 중에 1번 구조자가 앞쪽으로 나서고 그 중간에가 이제 피구조자, 그 뒤에가 2번 구조자가 같이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방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왔으니까 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구조를 하는 우리 잠수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쿠바, 레저로 많이 쓰는 거. 그거는 개인이 자기 공기를 마시면서 다니는 겁니다. 아주 자유롭죠. 근데 그거는 수심이 제한되어 있고 작전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것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심해 잠수. 그거는 공기 잠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잠수사는 그냥 물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이것은 맹점이 뭐냐면은 반드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함이 있거나 구조 바지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구조 바지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쿠바처럼 하려면 무슨 뭡니까? 체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한 5시간씩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럼 스쿠바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공기 잠수와 스쿠바를 가장 잘 절충하는 것이 테크니컬 다이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스쿠바의 장점, 공기 잠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3명의 1개조입니다. 그 3명의 1개조인데 제일 앞에는 다이버 리더가 서고 중간에는 초보자가 서고 제일 마지막에 3번째는 팀장이 섭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중간에 초보자가 아니고 피구조자가 서겠죠. 그러니까 손년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능사가 길을 안내를 하고 뒤에 팀장이 보호를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방금 말했던 그 테크니컬 다이빙 시스템은 유독 이런 동굴 탐험에는 가장 적합한 잠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구조를 하고 나면 다음번까지 또 구조를 다시 재개하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자, 그 문제도 저도 조금 의문을 가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량 해양 사고가 나면은 많은 잠수사가
많은 그 공기통을 준비하고 계속 쉼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제한되어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잠수사도 계속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그다음에 공기통도 딱 정해진 공기통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의문점을 가졌는데 예. 조금 의문이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떻게 부분이냐? 그렇게 된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만 현지에서 작전을 해보면은 제가 경험해서 확실히 검증이 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명구조에 관한 한.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차 작업에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검증됐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그 공기통도 제가 아까 볼 때는 이 공기통 같은 거는 충분히 비치를 해놓을 수 있는데 왜?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유추 해석을 해보면은 아마 안전상 자기가 쓴 공기통만 쓴다. 그래서 잠수사도 쉬어야 되고 그동안에 공기통도 차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 10시간 내지 20시간씩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좀 체력을 비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그렇죠. 번에 다이렉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복에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잠수사도 쉬어야 됩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아예 쉴 공간이 없이 전부 다 잠겨 있는 곳에는 이제 수영으로 이제 해야 잠수통이 있습니다만 다이버들은 수영에 능하지만 소년들은 수영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걸린 이유도 바로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 왜? 최소한도 저 소년들에게 물을 통계에 나오는 거리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쟤네들한테 최소한도의 생존에 필요한 다이빙이나 수영은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있는 잠수사들이 참 베테랑에도 판단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훈련을 받았더라도 물론 그 공기 잠수하는 것은 한나절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좀 어려운 교정을 빠져나오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켰더라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잠수를 한다 하면은 마우스를 문다든가 예. 하는 최소한도의 정책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풀페이스 마스크, 다시 말하면 얼굴 전체를 쓰는 마스크를 씌운 겁니다. 그냥 숨 쉴 수 있게. 그렇지. 이는 그냥 버턱도 숨쉬게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발만 흔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의식만 가지고 눈만 뜨고 있으면은 사실 앞에 있는 잠수가 끌고 가고 뒤에 있는 잠수가 밀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잠수를 하는 기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풀페이스 마스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피해 구조자들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 예. 그다음에 잠수 기법을 어떻게 쓰느냐, 스쿠바라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기 잠수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그러다 없구나. 보니까 그 사이에 가장 기술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시스템을 사용했던 겁니다. 가장 기술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 구조 방식이 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그 겁니까? 위험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하다는 건 이 테크니컬 다이빙 시스템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인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덜 예. 됐다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작전에서는 이런 위급한 작전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구조작전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구조작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위험한 거는 그렇죠.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최소한도 된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김민혜 기자의 얘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또 폭우 가능성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비가 더 와버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예. 어떻게 보면 현장 작전 상황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있다고는 안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구조하는 사람 중에 항상 최악의 경우에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기 계속 비가 더 와서 수면이 계속 높아진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은 그게 되기 전에 빨리 구조하는 방법이 우선이고 그럼 최악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다 물에 잠겨 버린다면 그만큼 잠수를 할 수 있는 양의 공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정말 스페이스가 거의 없을 때 공기가 예를 들면 산소가 16% 이상 떨어지면은 네. 무조건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은 곧 말하면 꼭 산소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공기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도. 근데 그런 공기를 지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여기 나오는데도 탈출해 나오는데도 잠수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영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4.5km를 그렇게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차면 찰수록 잠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잘 구조를 해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왔던 게 구조를 위해서 내부 작업을 하던 자원봉사자가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산소 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는 뭐 흔히 산소 결핍증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조 작전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조자가 멀쩡하다가도 사망을 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구조자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다든가 혹은 너무 의욕이 앞섰다든가 이러다 보면 자기 안전을 무시하면 안 되죠. 진짜 프로는 자기 안전부터 먼저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작전을 할수록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근데 태국 네이비실 뭐 예비역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걸 잘 아셨을 나름 프로셨을 텐데 그렇죠.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제가 보기엔 나이도 한 30대 후반쯤 됐던데 그렇죠. 예, 그 정도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나의 안전도 먼저 고려를 했어야죠. 구조대원들의 안전 요령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의치 않게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공기가 부족한 경우 희박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잠수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잠수의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내가 잠수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최소한들의 안전 조치들이죠. 그러면 예. 공기를 좀 더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뭔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고장이 난 건 점검을 철저히 해야 없는지 되고. 확실히 예.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예,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친구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립된 그 피구조자들이 전문 뭐 다이버였다거나 좀 더 어떤 그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됐을까요? 훨씬 구조가? 유리하죠. 예.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다른 뭐 이가 번지라고 떨어집니다만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어청도군에서 어선 전복됐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선은 선원들이 최소한도 수영을 할 줄 알면 물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큰 부담이 없었는 거지. 전혀 물에 접근하지 않았거나 물에 공포심이 있거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나 방금 말씀한 대로 전혀 수영을 못한다. 이럴 때는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테슬라사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태국 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형 잠수함을 시험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 실제로 지금 가동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험 무슨 장비를 한다, 뭐 테스트를 한다, 뭐 장비를 건져 올린다 할 때는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해 볼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사람을 구하는 데는 검증되지 않는 장비를 함부로 투입한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구조작전이 진짜 어떤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면은 한 번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지 예. 꼭 저걸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뭐 시험 가동하기 전에 그 전에 다 좀 구조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체력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어린 친구들이 잘 버틸 수 있게 지도해줬던 코치가 먼저 구조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건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거를 안배했겠죠. 몸 상태 같은 거를.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기 딱 현장에 도착할 때 구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구조자가 딱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다 판단이 됐을 그게 거 딱 아닙니까? 보이면 보입니까? 그렇죠. 딱 상태가.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제일 나이도 많고 코치지만은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소년들 부모들도 결코 그 코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 태국 예. 정부에서는 그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누가 구조됐다 그리고 이게 코치가 포함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언론의 보도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명시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5명을 구조를 해야 하는 게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봐요. 환경의 변화. 예. 계속 수위가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상태가 지쳐간다, 안 지쳐간다, 아니면 괜찮다. 그다음에 피 구조하러 가는 사람들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장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들. 왜냐하면 우리 자칫잘만 하면 이런 다급 상황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하게 서들고 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일수록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유롭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사실 그거 시간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다만 이 마음만 급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자세. 마찬가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한 박자씩 쉬어간다는 기분으로 작전을 하는 것이 지금 안전은 최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5명도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여기 모두 세 분도 마찬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